Dưới đây là văn bản đã được chỉnh sửa chính tả và ngữ pháp để phù hợp với ngữ cảnh truyền tải thông tin về phong thủy, đồng thời đảm bảo giữ nguyên độ dài và thay đổi mốc thời gian theo yêu cầu của bạn. 머리를 지금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세면대 위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습니까? 화장대 한쪽 구석에 쓰러져 있습니까? 서랍 안에 던져두고 며칠째 꺼내지도 않으셨습니까? 그 자리가. 지금 당신의 인복을 막고 있습니다. 큰 절에 다녀오셨습니까? 이름난 기도처에 가서 정성껏 빌어보셨습니까? 부적도 붙여보고 좋다는 건 다 해봤는데 왜 사람 복은 열리지 않고 자식과는 자꾸 멀어지고 돈은 벌어도 손에 쥐어지지 않는지 오늘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절 안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손에 쥐는 그것 안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평생 모르고 지나갑니다. 아침마다 그 빗을 들고 머리를 빗으면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기운이 어떻게 흩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8월 4일이 아니면 듣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머리카락은 예로부터 사람이기가 가장 짙게 담기는 곳입니다. 옛 어른들은 머리카락을 땅에 함부로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빠진 머리카락도 반드시 모아서 태웠습니다. 남이 밟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머리카락 안에 그 사람의 기운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정수에서 자라나는 머리카락은 하늘의 기운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매일 정리하는 도구가 바로 머리빗입니다. 빗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매일 아침 당신의 기운을 모으거나 흩는 역할을 합니다. 깨끗한 빗으로 천천히 빗질하면 잠들면서 흐트러진 기운이 다시 모입니다. 하루를 맑은 상태로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빗살에 머리카락이 가득 끼어 있는 빗으로 빗질을 하면 그것은 기운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피로, 지난주의 스트레스, 지난달의 묵은 감정들을 오늘 아침 다시 머리 위에 얹는 것입니다. 잠깐 지금 이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입니다. 아직 잠이 덜 깬 채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서랍에서 빗을 꺼냅니다. 빗살 사이에 지난주 빗질에서 빠진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엉켜 있습니다. 그걸로 오늘의 머리를 빗습니다. 풍수의 눈으로 보면 이 장면이 보입니다. 묵은 기운으로 새해 하루를 여는 것입니다. 막힌 기운을 내일 아침 자신에게 더 씌우는 것입니다. 행복이 막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분명히 노력하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잘해주려도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아이와의 대화가 어느 순간부터 끊겼습니다.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돈은 쓰지 않는 것 같은데 통장 잔액이 늘 제자리입니다. 나쁜 일이 한꺼번에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소리 없이 빠져나갑니다. 이것이 기운이 새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조금씩 자신도 모르게 여기서 많은 분들이 틀립니다. 절에 가면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크게 빌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부적을 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매일 아침 손에 쥐는 그 빛, 아무렇게나 놓인 그 자리, 쌓인 빗살의 묵은 기운, 이것이 인복을 막는 진짜 원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크고 거창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머리빗 하나를 올바른 자리에 두는 것, 그것 하나로 100일 안에 무엇이 바뀌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왜 하필 머리빗인지, 빗이 기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것부터 짚어야 합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자리를 바꿔도 청소를 해도 절반의 효과밖에 나지 않습니다. 옛 어른들은 머리카락을 함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빠진 머리카락을 땅에 그냥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모았습니다. 태우거나 땅 깊이 묻었습니다. 왜 그런지 어릴 때는 몰랐습니다. 그냥 옛날 어른들의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니 그것은 습관이 아니었습니다. 지혜였습니다. 머리카락 안에는 그 사람의 기운이 담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흐르는 생명 에너지가 머리카락 안에 농축됩니다. 한의학에서도 이것을 말합니다. 두발, 도화 혈시의 여분이라고. 몸 안에 혈기가 충만하면 머리카락이 윤기 있고 풍성해집니다. 기운이 쇠하면 머리카락부터 빠지고 얇아집니다. 머리카락은 그 사람의 에너지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다른 사람의 머리카락을 함부로 가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의 기운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기운도 나쁜 기운도 머리카락 안에 함께 들어 있습니다. 빠진 지 오래된 머리카락, 방치된 머리카락은 기운이 변질된 것입니다. 맑게 흐르던 물이 오래 고이면 썩듯이 머리카락 안의 기운도 시간이 지나면 탁해집니다. 지금 빗살에 끼어 있는 그 머리카락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분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빗의 역할입니다. 빗질은 단순히 머리를 정돈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흩어진 기운을 모으는 행위입니다. 잠드는 동안 흐트러진 에너지를 아침에 다시 정렬하는 의식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말합니다. 아침 빗질 100번이 두뇌를 맑게 하고 기혈순환을 돕는다고. 단순히 혈액순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운의 흐름을 정돈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효과가 있으려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빗이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빗살 사이에 묵은 머리카락이 가득 낀 빗으로 빗질을 하면 흩어진 기운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탁해진 기운을 다시 덮어 씌우는 것입니다. 어제의 피로, 지난주의 걱정, 한 달 전의 다툼, 그 모든 것이 빗살에 붙어 있습니다. 그것을 매일 아침 머리 위에 얹고 집을 나섭니다. 잠깐 이 장면을 보십시오. 한 여성이 아침마다 정성껏 절에 가서 기도를 올립니다. 좋다는 것은 다 합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화장대 앞에 앉아 빗살에 머리카락이 뭉텅이로 낀 빗으로 머리를 빗습니다. 빗질을 마친 빗은 다시 화장대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집니다. 기도는 바깥에서 기운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집안이 그 기운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더러운 기운이 머물지 않습니다. 금방 빠져나갑니다. 이분의 인복이 열리지 않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풍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풍수는 어렵지 않습니다. 공간 안에서 기운이 어떻게 흐르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기운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현관입니다. 주방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매일 아침 자신을 정비하는 세면대와 화장대입니다. 이 세 공간은 하루의 기운을 출발시키는 곳입니다. 이 공간이 정돈되어 있으면 기운이 맑게 출발합니다. 이 공간이 어수선하면 기운이 흐트러진 채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머리빗은 바로 이 공간에 놓여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는 이것입니다. 빗의 방향입니다. 빗살이 위를 향하면 기운이 위로 흩어집니다. 빗살이 아래를 향하면 기운이 땅으로 꺼집니다. 빗살이 정면을 향하면 기운이 정면으로 흘러나갑니다. 기운을 모으려면 빗자리 안쪽을 벽 쪽을 향하도록 놓아야 합니다. 지금 자신의 빗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지금 당장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아무 생각 없이 손에서 내려놓는 대로 두셨을 겁니다. 어느 방향이든 어느 자리든 그냥 놓으셨을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빛 하나를 어떻게 두느냐가 그 공간의 기운 흐름을 조용히 결정합니다. 매일 반복되면 인복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느 자리에 어떤 방향으로 두어야 하는가? 그리고 왜 하필 빛이 한 개여야 하는가? 지금 집안에 빛이 2개, 3개 있는 분들은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들어보십시오. 빛이 여러 개일 때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것을 모릅니다. 지금 집안에 빛이 몇 개 있습니까? 화장대 위에 하나, 세면대 옆에 하나, 서랍에 쓰지 않는 것이 2, 3개. 이것이 대부분 가정의 모습입니다. 머리카락을 정리하는 도구가 여러 개라는 것. 풍수의 눈으로 보면 무엇을 뜻합니까? 기운이 여러 방향으로 나뉘어 흩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기운을 담는 그릇이 여러 개로 쪼개져 있는 것입니다.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양의 물을 한 그릇에 담으면 깊어집니다. 5그릇에 나누어 담으면 얕아서 금방 마릅니다. 기운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쓰지 않는 낡은 빛입니다. 서랍에 오래된 빛이 있습니까? 빗살이, 하나 빠진 빛, 색이 바래고 낡은 빛, 예전에 쓰다가 치워두고 잊어버린 빛, 이것을 그냥 두셨습니까? 이런 빛은 단순히 쓸모없는 물건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운이 굳어서 쌓인 것입니다. 그 빛을 쓰던 시절에 피로가 담겨 있습니다. 그 시절에 걱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시절에 관계들, 그 시절에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서랍 안에 있는 한 그 기운이 공간을 떠돌고 있습니다. 조용히 보이지 않게 인복이 막힌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로운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기운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으면 새로운 인연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새 물이 들어오려면 묵은 물이 먼저 빠져야 합니다. 새 인연이 오려면 묵은 기운이 먼저 떠나야 합니다. 지금 서랍 안에 낡은 빛이 있다면 그것이 새로운 인복을 막는 벽입니다. 그래서 한계입니다. 자신의 기운을 담는 그릇은 하나여야 합니다. 집중된 기운이 모이고 쌓이고 흐름을 만듭니다. 지금 집안의 빛을 전부 꺼내 보십시오. 화장대 위, 세면대 옆, 서랍 안, 전부 그 중에 하나를 고르십시오. 가장 상태가 좋은 것, 빗살이 고르고 가볍고 손에 익은 것, 나머지는 오늘 버리십시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멈칫합니다. 아깝다고 느끼십니까? 그 마음을 잠깐 살펴보십시오. 쓰지도 않는 낡은 빛을 버리지 못하는 마음, 이것이 지금까지 묵은 기운을 집안에 붙잡아두게 만든 마음과 같습니다. 과거를 놓지 못하는 마음,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 묵은 것을 쌓아두는 마음, 변화를 버리는 것이 어렵다면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놓지 못하고 계신 겁니다. 빛의 재질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지금 쓰시는 빛이 플라스틱입니까? 플라스틱 빛은 빗질할 때마다 정전기를 만듭니다. 풍수에서 정전기는 기운을 흐트러뜨리는 요소입니다. 모아야 할 기운이 빗질할 때마다 사방으로 튀는 것입니다. 나무빛은 다릅니다. 특히 박달나무, 대추나무로 만든 참빛은 정전기 없이 기운을 고르게 정돈합니다. 동양에서 오래전부터 나무빛을 쏘은 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자연의 기운을 담은 나무가 사람의 기운을 가장 부드럽게 다독인다는 오랜 지혜입니다. 당장 나무빛으로 바꾸기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가진 빗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빗살 사이에 머리카락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그것만으로도 기운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빗을 한 개로 줄이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바로자리입니다. 빗 한 개를 정했습니다.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자리에 두느냐에 따라 인복이 열리는 사람이 있고 자시군이 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빗인데 자리 하나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빗을 두는 자리,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같은 빗인데 어느 자리에 두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기운이 활성화됩니다. 자리는 크게 세 곳입니다. 화장대, 위, 세면대역, 그리고 침대역, 협탁, 이 세 곳은 기운의 성질이 모두 다릅니다. 화장대는 외부로 나가는 기운을 다듬는 공간입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며 자신을 정비하는 곳, 사회로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기운을 모으는 곳, 이 공간은 사회적 관계, 대인은 인복과 연결됩니다. 세면대는 정화정화의 공간입니다. 묵은 것을 씻어내고 새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자리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몸과 기운을 동시에 정결하게 하는 곳입니다. 침대 옆은 회복과 내면의 공간입니다. 잠드는 동안 깊은 기운이 교류하는 자리, 가족관계, 자식운은 내면의 안정과 연결됩니다. 빗을 어디에 두느냐가 어떤 기운을 열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인복을 원하십니까? 사람과의 인연이 막혀 있습니까? 빗은 화장대 위에 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위치가 있습니다. 거울 정면이 아닙니다. 거울의 오른편입니다. 풍수에서 오른쪽은 백호, 방향의 방향입니다. 사람을 끌어당기고 관계를 넓히는 기운이 흐르는 방향입니다. 인복은 이 방향에서 열립니다. 빗살의 방향도 중요합니다. 빗살이 거울 쪽을 향하도록 놓으십시오. 기운이 거울을 통해 반사되어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내보내는 기운이 다시 나에게로 오는 흐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빗받침 위에 올려두십시오. 빗받침이 없다면 작은 천을 깔고 그 위에 두십시오. 맨 바닥에 직접 닿지 않게 해야 합니다. 기운이 아래로 새지 않도록 받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한 한 분의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 이어지지 않아 고민하던 분이었습니다. 좋은 인연이 오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되거나 멀어졌습니다. 직장에서도 주변에서도 화장대 위 오른편에 빗을 두고 매일 아침 거울 방향으로 빗살을 향하게 한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두 달이 지났을 때 오래 연락이 끊겼던 분이 먼저 연락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인연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열리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자식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어긋나 있습니까? 아이가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성장한 자녀와 사이가 멀어졌습니까? 이때는 화장대가 아닙니다. 침실입니다. 침실은 부부의 기운이 가장 깊게 교류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자녀에게로 전해지는 통로가 됩니다. 침대 오른편 협탁이 있다면 그 위에 구석에 두십시오. 빗살은 침대의 머리 방향을 향하도록 놓으십시오. 자는 동안 두 사람의 기운이 안정적으로 흐릅니다. 그 흐름이 자녀와의 관계로 이어집니다. 이미 자녀가 성장의 집을 떠났더라도 이 자리에 빗을 두면 달라집니다. 자녀와의 인연이 다시 가까워집니다. 아이가 먼저 전화를 해왔습니다.
오래된 오해가 풀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실제로 전해져 왔습니다. 반대로 절대로 두지 말아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첫째, 화장실 변기 가까이. 이 자리는 배수의 기운이 강합니다. 빗을 그곳에 두면 기운이 계속 아래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인복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있던 인복도 빠져나갑니다. 둘째, 현관, 신발장 위. 현관은 들어오는 기운과 나가는 기운이 교차하는 혼잡한 자리입니다. 기운을 모아야 할 빗을 이 자리에 두면 기운이 모이기도 전에 나가버립니다. 셋째, 창문, 바로 외부의 기운이 직접 닿는 자리입니다. 기운이 안으로 쌓이지 못하고 창을 통해 밖으로 새어나갑니다. 지금 이 세 자리 중 하나에 빗을 두고 계십니까? 오늘 바꾸십시오. 자리 하나를 바꾸는 곧 5초면 됩니다. 하지만 그 5초가 기운의 흐름을 바꿉니다. 하지만 자리를 바꾸고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두어도 빗이 이 상태이면 모든 것이 다시 막힙니다.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빗을 드셨을 때 빗살에 머리카락이 얼마나 끼어 있었습니까? 한 올, 두 올이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잡아 뽑아야 할 만큼 뭉텅이로 엉켜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 상태는 며칠째 혹은 몇 주째 그냥 두셨습니까? 빗살에 낀 머리카락은 단순한 이물질이 아닙니다. 과거의 기운이 응결된 것입니다. 어제의 피로, 지난주의 걱정, 지난달 있었던 다툼, 그 모든 것이 빠진 머리카락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오늘 빗질은 그 묵은 기운을 오늘 아침 머리 위에 다시 얹는 것입니다. 자리를 올바르게 잡았어도 빗을 한 개로 줄였어도 빗 청소를 하지 않으면 기운이 쌓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먼저 빗질을 마친 뒤 매일 빗살의 머리카락을 제거하십시오. 귀찮다고 느껴지십니까? 이 귀찮음이 지금까지 기운이 쌓이지 못한 이유입니다. 묵은 것을 매일 처리하지 않는 습관. 이것이 공간에도 관계에도 동의 흐름에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물 청소를 하십시오.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지근한 물에 베이킹소다 한 숟가락을 풀어 놓으십시오. 거기에 빗을 10분간 담가 두십시오. 그리고 부드러운 소리나 사용하지 않는 칫솔로 빗사리를 닦아내십시오. 청소를 마친 빗은 햇빛이 잠깐 드는 곳에서 자연, 건조하십시오. 햇빛에 말린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햇빛은 자연의 기운 중 가장 강하게 정화하는 힘입니다. 그늘에서 말린 빛과 햇빛에 말린 빛은 기운이 다릅니다. 햇빛에 말린 빛은 기운이 리셋됩니다. 새 것처럼 맑아집니다. 이것이 매주의 루틴이 되면 빛은 묵은 기운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맑은 기운을 모으는 도구가 됩니다. 이제 아침 빗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빗질 언제 하십니까? 세수를 마치자마자 아직 잠이 덜 깬 채로 허둥지둥 머리를 정리하고 나가십니까? 빗질하는 동안 머릿속으로는 이미 오늘 할 일 목록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루의 기운을 흐트러진 채로 출발하게 만드는 습관입니다. 아침 빗질 전에 잠깐 멈추십시오. 3초입니다. 빗을 손으로 쥐십시오. 눈을 한번 감으십시오. 오늘 하루 맑은 기운으로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한번 가지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빗질하십시오. 기운은 의식의 흐름을 따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빗는 것과 맑은 마음으로 빗는 것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이 3초가 하루를 바꿉니다. 그리고 이 3초가 쌓이면 100일이 바뀝니다. 왜 100일입니까? 우리 몸의 세포는 약 100일을 주기로 교체됩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습관이 몸에 배고 공간에 기운이 바뀌는데 최소 100일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30일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포기합니다. 하지만 60일을 넘어가면서 신호가 옵니다. 조용하게, 작게, 오래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먼저 연락해 옵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뾰족했던 것들이 조금 부드러워집니다. 기회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00일이 되면 분명히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운이 쌓인 것이 보입니다. 주변이 달라진 것이 보입니다. 지금 이것을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맞습니다. 간단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이 간단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 같은 방향으로 빗을 두는 것, 빗질, 후, 머리카락을 제거하는 것, 3초, 멈추는 것 간단하기 때문에 별것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일 뒤에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빗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효과가 반감됩니다. 집안에 이것들이 함께 있으면 빗으로 모은 기운이 조용히 다시 흩어집니다.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빗을 바꾸고 자리를 정했습니다. 청소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집안의 기운을 흔드는 것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들 하나씩 확인해 보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깨진 거울, 금이간, 거울, 화장대의 빗을 올바르게 두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섭니다. 그런데 그 거울에 금이 한 줄 있다면 기운이 반사되어 돌아와야 할 자리에서 기운이 갈라집니다. 인복이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지 않습니다. 두 갈래, 세 갈래로 흩어집니다. 한 사람과의 인연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과 피상적인 관계로만 맴돌게 됩니다. 거울의 흠집은 아무리 작아도 교체하십시오.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울은 기운을 담는 그릇 중에서 가장 예민한 물건입니다. 작은 흠집 하나가 기운의 반사 방향을 흩뜨립니다. 오래된 거울에 곰팡이나 얼룩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이 맑아야 거울을 통해 기운도 맑게 돌아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욕실 배수구에 쌓인 머리카락, 샤워 후 배수구에 뭉쳐있는 머리카락 며칠씩 그대로 두신 적 있습니까? 이것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머리카락은 기운이 담긴 것입니다. 배수구는 아래로 밖으로 버려지는 자리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기운이 담긴 것이 버려지는 자리에 쌓여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머리카락이 배수구를 막는다는 것입니다. 물이 내려가야 할 통로가 막혀 있습니다. 풍수에서 막힌 통로는 기운이 역류하는 원인이 됩니다. 빠져나가야 할 묵은 기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집안에 다시 돌아옵니다. 빗으로 기운을 모아봤자 배수구로 다시 빠져나가고 막힌 배수구에서 역류해 들어옵니다. 샤워 후 배수구에 머리카락은 반드시 그날 제거하십시오. 이것 하나만 바꿔도 집안의 기운이 눈에 띄게 가벼워집니다. 세 번째입니다. 화장대 위에 어수선함. 빗을 올바른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뚜껑, 열린 화장품, 쌓인 영수증, 사용하지 않는 잡동사니들이 가득합니다. 기운이 모이지 않습니다. 기운은 흐릅니다. 흐름이 막히면 기운이 정체됩니다. 정체된 기운은 탁해집니다.
빛 주변에 어수선함은 기운의 흐름을 가로막는 벽입니다. 화장대는 자신의 외면과 기운을 정비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을 신성하게 여기십시오. 매일 쓰는 것 5가지 이외에는 서랍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빛 주변 10cm 반경은 항상 비워 두십시오. 기운은 빈 공간에 모입니다. 꽉 찬 공간에는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늘어진 고무줄, 오래된 헤어핀, 빛 옆에 낡고 늘어진 고무줄, 색이 바랜 헤어핀이 함께 있습니까? 이것들도 오래된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늘어진 고무줄을 보십시오. 탄성이 사라진 고무줄, 풍수적으로 이것은 느슨해진 기운, 활력이 빠진 상태를 상징합니다. 인복은 팽팽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관계도 기회도 살아있는 기운이 있어야 옵니다. 그 옆에 늘어진 고무줄이 있으면 모아야 할 기운이 축 처지게 됩니다. 쓰지 않는 헤어, 액세서리는 오늘 정리하십시오. 지금 쓰는 것만, 깨끗한 것만 남기십시오. 버리는 것이 아깝다면 가까운 분께 드리십시오. 혹은 감사한 마음으로 놓아주십시오. 기운을 막는 것을 놓아주는 행위 자체가 새로운 기운을 불러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깨진 거울, 배수구의 머리카락, 화장대의 어수선함, 낡은 헤어, 액세서리, 이것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남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인복이 좋고 자식과의 관계가 좋고 돈이 모이는가? 나는 이렇게 노력해도 왜 안 되는가?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운이 좋다는 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주가 좋아서 태어난, 해가 좋아서 운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이야기입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좋은 사주를 타고났어도 기운이 새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범한 사주인데도 기운이 두터운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한 곳에서 왔습니다. 기운은 습관에서 만들어집니다. 매일 아침 어떤 마음으로 일어나는가? 공간을 어떻게 정리하는가? 자신의 몸을 어떻게 대하는가? 묵은 것을 언제 놓아주는가? 이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기운이 두터운 사람이 되거나 기운이 새는 사람이 됩니다. 머리빗 하나를 정돈하는 것은 단순히 풍수 하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운을 소중히 다루겠다는 매일의 선언입니다. 인복이 좋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공간이 정돈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묵은 것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깔끔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묵은 것을 놓아주는 마음의 습관입니다. 낡은 빗을 버리지 못하는 것, 배수구의 머리카락을 방치하는 것, 화장대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것, 이것은 과거를 놓지 못하는 마음이 물건과 공간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오래된 관계에 집착하거나 지난 상처를 붙잡고 있거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이 물건에 투영되어 공간에 쌓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자리를 막습니다. 자식운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와의 관계가 어긋났을 때 자식 팔자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운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식과의 관계는 부모의 내면, 상태가 그대로 반영됩니다. 부모가 불안하면 자녀가 불안해집니다. 부모의 공간이 어수선하면 자녀의 마음도 어수선해집니다. 부모가 묵은 것을 붙잡고 있으면 자녀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복잡한 이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공간을 보며 자랍니다. 부모의 아침을 보며 자랍니다.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을 보며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배웁니다. 침실의 빛을 올바르게 두고 매일 아침 맑은 마음으로 빗질하는 것. 이것이 부모 자신의 내면을 정돈하는 행위입니다. 그 정돈된 기운이 자녀에게 전해집니다. 자식운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내면에서 만들어집니다. 큰 절에 가서 기도를 올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정성스러운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절에서 돌아와 집안이 여전히 어수선하고 빚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고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쌓여 있다면 그 기도는 현실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씨앗을 아무리 좋은 곳으로 심어도 흙이 메말라 있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기도가 씨앗이라면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흙입니다. 기운은 거창한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행위 안에서 쌓입니다. 빛 하나를 정돈하는 것, 배수구를 청소하는 것, 3초 멈추는 것, 낡은 것을 놓아주는 것. 이것들이 작아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면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이미 변화를 원하는 분들입니다.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화를 원하는 마음이 기운이 움직이는 시작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100일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순서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들어보시고 오늘 바로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뒤 바로 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지금 있는 빚을 전부 꺼내십시오. 서랍 안, 화장대 위, 세면대 옆 집안의 빚을 전부 안 자리에 꺼내 보십시오. 꺼내놓고 보면 이렇게 많았나 싶으실 겁니다. 언제 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고르십시오. 가장 상태가 좋은 것, 빗살이 고르고 가볍고 손에 익은 것. 나머지는 오늘 버리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입니다. 둘째, 고른 빗을 깨끗하게 청소하십시오. 미지근한 물에 베이킹소다 1숟가락을 풀고 빗을 10분간 담가 두십시오. 빗살 사이를 솔로 닦고 헹구고 햇빛에 말리십시오. 이것이 기운을 리셋하는 행위입니다. 오래된 빗이라도 청소를 마치고 햇빛에 말리면 달라집니다. 기운이 새 것처럼 맑아집니다. 셋째, 자리를 정하십시오. 인복을 원하신다면 화장대, 거울 오른편, 빗살이 거울 방향을 향하도록 놓으십시오. 자식운을 원하신다면 침실 협탁 위, 빗살이 침대 머리 방향을 향하도록 놓으십시오. 둘 다 원하신다면 인복이 더 급한 쪽을 먼저 선택하십시오. 두 자리에 동시에 두지 마십시오. 개어야 합니다. 내일부터 매일 아침이 루틴을 따르십시오. 일어나면 세수를 하십시오. 세수 후 화장대 앞에 서십시오. 빗을 두 손으로 쥐십시오. 눈을 한번 감으십시오. 3초입니다. 오늘 하루 맑은 기운으로 좋은 인연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한번 가지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빗질하십시오. 정수리에서 끝까지 급하지 않게 기운을 모으듯이 빗질이 끝나면 빗살에 낀 머리카락을 제거하고 제자리에 돌려놓으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3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3분이 100일 뒤에 당신을 만듭니다. 100일 동안 무엇이 바뀌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30일이 되면 공간이 가벼워진 것이 느껴집니다. 아침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직 큰 변화는 없지만 무언가 정돈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옵니다. 이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30일은 아직 씨앗이
흑안에 있는 단계입니다. 60일이 되면 신호가 옵니다. 작은 신호입니다. 조용하게 옵니다. 오래 연락이 끊겼던 분이 먼저 연락해 올 수 있습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뾰족했던 것들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기회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 신호를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100일이 되면 분명히 달라진 것이 보입니다. 주변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달라져 있고 몸이 눈에 띄게 회복되어 있습니다. 돈이 들어오는 흐름이 달라진 것을 느낍니다. 이것이 과장처럼 들리십니까? 한 번에 보십시오. 100일 잃을 것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는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일의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운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묵은 것을 놓아주는 내 것입니다.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절에 가는 것도 좋습니다. 기도를 올리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머리빗 하나를 정돈하십시오. 배수구를 청소하십시오. 화장대를 비우십시오. 그 작은 행동들이 기도를 현실로 만드는 토대입니다. 기운은 항상 준비된 자리로 흘러옵니다. 인복도 자식운도 재물도 준비된 자리로 옵니다. 오늘부터 그 자리를 만드십시오. 당신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머리빗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매일 당신의 기운을 모으거나 흩는 물건입니다. 빗은 한 개여야 합니다.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올바른 자리에 올바른 방향으로 두어야 합니다. 인복을 원한다면 화장대 거울 오른편, 자식 운을 원한다면 침실, 협탁 위, 아침 3초의 마음과 함께 빗질하십시오. 100일 뒤에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현관에서 매일 소리 없이 새는 재물운을 막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현관을 그냥 지나치는데 현관에 이것 하나가 있으면 들어온 돈이 그날 바로 나갑니다.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